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대가족 해외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팬데믹과 여러 사정으로 해외를 나가지 못했었는데요. 그만큼 여행지 선정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번에 가는 곳은 베트남의 푸꾸옥이라는 섬인데요. 원래는 캄보디아 땅이었다가 베트남으로 편입된 베트남의 제주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푸꾸옥 섬은 크게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눠지는데요. 저희는 대가족 여행지로 더 적합하다는 북부로 갑니다. 그럼 출발해 보실까요? 참, 네이버에서 인천공항 주차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차 가능 대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새 휴가철이라 주차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하네요. 저는 보통 장기 주차장에 주차 타워에 주차를 하는데요. 이곳은 지붕이 있어서 차를 좀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참, 이젠 두 자녀 가족도 공항 주차장 50% 할인이 되는데요. 할인을 받으시면 하루에 4,500원으로 저렴합니다. 저는 해외 출국을 하면 보통 유심을 바꿨었는데요. 이번엔 가족이 많아서 포켓 와이파이를 신청했습니다. 실제 써보니 그리 불편함 없이 잘 사용했습니다. 푸꾸옥으로 가는 항공편은 베트남 국적기와 국내 국적기가 있는데요. 항공사별 장단점이 있으니 비교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푸꾸옥의 날씨는 6월부터 10월이 우기라서 비가 많이 오고 11월부터 5월은 아주 뜨거운 건기입니다. 우기라고 해도 하루에 한두 차례 정도 비가 쏟아지고 그 외에는 흐린 날씨라서 상대적으로 시원한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스타 항공을 탔는데요. 좌석은 3열씩 2개, 총 6좌석 배열입니다. 저가 항공이라서 좌석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지만 아주 덩치가 있으신 분들을 빼면 괜찮은 편입니다. 오후 4시 25분경 이제 출발합니다. 서울은 이제 장마가 끝나서 맑고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었네요. 이스타항공은 기내식은 제공되지 않는데요. 유료로 피자나 컵라면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네요. 푸꾸옥의 시차는 한국보다 약 2시간 정도 빠른데요. 비행시간은 대략 6시간 정도 걸립니다. 베트남의 서쪽 끝의 섬이라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현지 시간 저녁 8시에 푸꾸옥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공항인데요. 내리자마자 열기와 습기가 느껴지네요. 공항 입국 심사는 대략 4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유료로 패스트트랙 심사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공항을 나오면 오른쪽으로 각 호텔로 가는 셔틀버스 대기소가 있습니다. 호텔 셔틀은 미리 호텔 측에 예약을 하셔야 하고요. 버스는 예약자가 모두 확인이 되어야 출발합니다. 공항에서 저희가 가는 북부 쪽 리조트까지는 버스로 약 50분쯤 걸립니다. 푸꾸옥 공항이 섬 한가운데 있기 때문인데요. 현지 택시로는 17,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밤이라 주변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저 공간이 화려한 상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빈펄 리조트 앤 스파에서 멈추는데요. 예약하신 호텔 이름을 확인 후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5분쯤 더 가면 버스 종점인 빈펄 원더월드 로비입니다. 리조트 직원들이 나와서 짐을 모두 챙겨주시네요. 리조트가 워낙 넓어서 이동은 모두 이 작은 툭툭이라는 버기카를 타고 이동합니다. 버기카를 타는 것이 처음엔 불편할 줄 알았는데요. 막상 이용해보니 부르면 5분 안에 오고 걷는 게 없으니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저희가 예약한 빌라에 가니 이미 에어컨을 가동해 놓으셨더라고요. 덕분에 아주 시원했습니다. 오늘 저녁을 못 먹어서 룸서비스를 시켰는데요. 메뉴도 다양했습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하고 메뉴당 가격은 보통 10,000원 정도로 부담이 없는 편입니다. 이 정도 시켰는데 35,000원 정도 나오네요. 저희가 이번에 묵었던 빈펄 원더월드 풀빌라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가족이 많아서 침실이 3개 있는 빌라를 예약했는데요.
성인 6명, 아동 2명까지 가능합니다. 빈펄 원더월드는 모두 독채 풀빌라인데요.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가로수는 모두 야자수네요. 풀빌라는 이렇게 2층 독채 빌라인데요. 내부에 들어서면 광활한 거실이 펼쳐집니다. 입구에는 바로 화장실이 있어서 외출 후 복귀할 때 손을 닦기 좋더라고요. 참고로 화장실은 방마다 따로 있어서 총 4개입니다. 1층 거실은 거의 운동장이네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풀빌라에는 주방이 따로 있는데요. 이렇게 인덕션이 있습니다. 다만 냄비나 프라이팬이 없어서 종이 인덕션 냄비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네요. 식기는 간단한 전기포트와 컵 정도가 다입니다. 대형 냉장고도 있고요. 인테리어는 약간 클래식하지만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TV도 방마다 있는데요. 방송은 베트남 현지 방송만 나와서 저희는 거의 안 보고 대신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지고 가서 음악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기는 별도 어댑터 없이 한국의 220V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주방에는 큰 식탁과 소파가 있어서 공간은 정말 넉넉했고요. 풀빌라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개인 풀장이겠죠? 이렇게 거실 바로 앞으로 풀장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는 가든뷰 빌라를 선택했는데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뒤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풀장은 가로 길이가 약 10m 정도 되는데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놀기 좋았습니다. 가든뷰라 앞쪽에 호수와 나무로 가려져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는 잘 되는 편이고요. 나무가 정말 울창했습니다. 풀장의 수심은 약 1.3m라서 어린아이들은 늘 지켜보셔야 하고요. 물을 빼달라고 하면 수위를 낮출 수 있지만 다시 채워주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수시로 정화장치가 켜져서 수질 관리도 잘 되는 편입니다. 사실 이런 풀장 하나 있으면 아이들은 하루 종일도 놀 수 있죠. 가든뷰는 대부분 이렇게 호수를 바라봅니다. (2) 층에도 테라스가 있고요. 선베드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은 1층에 2개, 2층에 1개가 있는데요. 각 방마다 옷장이 아주 넉넉하게 있습니다. 화장실도 각 방마다 1개씩 있었는데요. 욕조와 샤워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정말 넓죠? 기본적인 어메니티는 사용하면 매일 다시 채워집니다. 드라이기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1층) 방은 큰 킹베드가 1개 있는 방과 슈퍼 싱글 침대 2개가 있는 방이 있습니다. 개별 방 크기도 정말 크네요. (2층은) 전체를 방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침실과 거실이 합쳐진 크기입니다. 킹베드가 1개 있고요. 별도의 테라스까지 있어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공간입니다. 전망이 참 좋죠?
2층에도 별도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크기가 너무 커서 다 채울 수가 없어서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2층 욕실에는 세면대도 2개이고 고풍스러운 욕조가 있었는데요. 욕실 청소 상태도 아주 좋았습니다. 기본적인 샴푸와 바디워시도 제공이 됩니다. 이번 여행할 때 아주 유용했던 준비물들인데요. 우선 필터 샤워기입니다. 이틀 정도 사용하면 필터가 이렇게 되는데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필터 샤워기를 꼭 챙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데 티슈인데요. 베트남의 비데는 이렇게 손으로 잡고 쓰는 수동인데요. 이 방식이 불편하신 분들은 비데 티슈를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큰 비닐봉지도 유용한데요. 별도로 분리수거함이 없어서 비닐에 담아서 분리했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전기 콘센트가 여러 개 있지만 위치가 애매하고 분산되어 있어서 멀티 충전기로 한 곳에서 충전했는데요. 아주 편리했습니다. 보냉 텀블러는 조식 식당에 가서 얼음과 커피를 담아오면 하루 종일 커피를 시원하게 마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작은 보냉백도 아주 유용했는데요. 얼린 생수와 과일이나 음료수를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 간식으로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배낭에 넣어서 다녔는데요. 참, 베트남 식당에는 냅킨이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작은 휴대용 티슈도 챙겨가시면 좋을 겁니다. 모기는 많지는 않지만 숲이나 나무가 많은 곳에는 조금 있는 편이라서 몸에 뿌리는 모기 기피제도 유용했습니다. 큰 탑버리백도 접어서 가져갔는데요. 마트에서 부피가 큰 망고젤리나 향신료, 빨래 등을 넣어서 수화물로 보낼 때 부피 큰 캐리어 대신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빨랫줄도 있으면 좋은데요. 우기에는 워낙 날씨가 습해서 외부에선 빨래가 잘 안 마릅니다. 실내에 빨랫줄을 하나 만들어서 유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물티슈는 의외로 현지에서 구하기 힘든 아이템이었는데요. 날씨가 덥다 보니 땀을 닦으면 잠시나마 시원하고 밥 먹기 전에 손을 닦을 때도 유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환율 계산은 JLD 0 한 자리를 뺀 후 반으로 나누면 대략 한국 돈과 비슷합니다. 화폐 종류가 많아서 이렇게 잘 구분해서 다니시고 계산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숙소에 특이하게 체중계가 있었는데요. 수화물 무게 제한인 15kg을 맞출 때 짐을 들고 측정 후 본인 몸무게를 빼시면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여행 시 정말 유용했던 앱이 2개 있었는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랩이라고 하는 택시 어플입니다. 사실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행 시 필수 어플인데요. 국내에 비해 택시비가 저렴한 편이라 그랩을 이용해서 많이 이동했습니다. 추가 요금 없이 정확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배달 어플이 있었는데요. 국내에서 이용하던 배달 어플과 거의 똑같이 생겨서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픽업은 호텔 로비에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마트에서 맥주와 안주거리를 샀었고 며칠간 먹을 과일도 한 번에 사서 배달을 받아 냉장고에 넣어 아주 잘 먹었습니다. 확실히 과일도 저렴하더라고요. 푸꾸옥의 우기는 날씨가 변덕스러운데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한두 시간씩 폭우가 쏟아지곤 합니다. 비가 올 때는 정말 무섭게 오는데요. 비가 와도 그리 춥지 않고 오히려 비를 맞으며 수영을 해도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비가 그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화창하게 해가 나기도 하고요. 11월부터 5월까지 건기에는 거의 비가 안 오는 대신 하루 종일 햇볕이 너무 강해서 더 힘들었다는 분도 계시고요. 날씨가 이렇다 보니 나무나 식물들이 정말 울창하게 잘 자랍니다. 숙소 주변에도 이렇게 울창한 나무 그늘이 있어서 저는 이 아래에 많이 있었네요. 밤에 비바람이 많이 불면 풀장에 나뭇잎들이나 나뭇가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침에 일찍 직원들이 돌면서 청소를 해주시더라고요. 전화를 하면 별도로 청소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리조트 부대 시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예약할 때 조식을 포함해서 예약했는데요. 아침에 버기카를 타고 로비로 이동해서 식사를 합니다. 조식은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할 수 있는데요. 아주 이른 시간부터 조식을 먹을 수 있어서
하루 여행 스케줄을 짤 때 여유로웠습니다. 식당은 1층, 2층 각각 있는데요. 손님 수에 따라 한 곳만 열기도 했습니다. 참, 식당 출입 시 소매가 없는 민소매 티셔츠는 입장이 제한이 되는데요. 입구에서 셔츠를 빌려주기도 합니다. 조식은 다양한 현지 음식과 세계 음식으로 다양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입맛에 잘 맞는 편이었습니다. 메뉴는 베트남 현지 음식 비중이 좀 더 높았는데요. 저는 매일 아침 쌀국수와 베트남 전통 샌드위치인 반미를 꼭 먹었는데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입맛이 아주 예민한 분들이 아니시라면 대부분 한국 입맛에 잘 맞으실 겁니다. 참, 베트남은 흡연 문화에 관대한 편인데요.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재터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로비에 있는 메인풀장인데요. 아주 예쁘죠? 깊이도 낮은 곳부터 깊은 곳까지 있어서 온 가족이 놀기에 좋았습니다. 튜브는 대여를 할 수도 있고요. 에어펌프도 여기에 있습니다. 풀 한가운데 바가 있는데요. 즉석에서 과일을 깎아서 만들어 주는데 한국 돈으로 5,000원 정도 합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호텔 체크인할 때 보증금을 미리 넣어두면 현금이나 카드 없이 룸 번호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물놀이터도 있고요. 예약제로 운영하는 아코야 스파도 있었는데요. 유료 마사지와 무료 스파를 받을 수 있는데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저는 한 번만 이용해 봤습니다. 스파 옆에는 피트니스 센터도 있는데요. 아침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편하게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 로비 옆에 유료 당구장도 있는데요. 음료를 주문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즈클럽은 로비 1층에 있는데요. 저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족은 아주 유용하다고 하네요. 이제 로비에서 버기카를 타고 리조트 전용 해변으로 왔습니다. 전용 해변 쪽에는 바다 전망 빌라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요. 가든뷰보다 숙박비가 좀 더 비쌉니다. 그런데 우기에는 바다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오히려 풀장에서 수영하기에는 가든뷰가 더 아늑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일부 바다뷰 빌라는 통로와 너무 가까워서 사생활 보호가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바다 전망이 중요하시다면 이쪽 빌라를 예약하시면 되겠죠? 푸콕의 바다는 파랗지는 않지만 물은 아주 맑았습니다. 해변의 모래도 아주 넓고 깨끗했고요. 전용 해변이라 붐비지 않고 아주 한적해서 좋았습니다. 해변의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이제 주변 관광 명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로비에서 30분마다 무료 셔틀버스가 있는데요. 중요 관광지를 순회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무료 버스는 전기버스네요. 첫 번째 명소는 셔틀버스로 약 20분 정도 걸리는 그랜드월드입니다. 그랜드월드는 유럽의 마을을 테마로 만든 곳인데요. 이렇게 가운데 운하가 관통하고 수상 곤돌라도 운행 중입니다. 건물들에는 상업시설과 숙소가 빼곡해서 사진 명소이기도 하고 쇼핑하기에도 좋습니다. 수상 관광 곤돌라는 한 번쯤 타볼 만한데요. 사진을 아주 잘 찍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로컬 식당을 검색해서 갔는데 오징어 쌀국수가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맛집도 많고
가격은 메뉴당 5,000원 정도였습니다. 베트남 식당이나 상점들은 에어컨이 없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과 음료수 충분히 챙기시고요. 참, 그랜드월드는 밤 9시 반에 레이저쇼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그랜드월드 중앙에는 테디베어 박물관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주도에 있는 테디베어 박물관을 간 적이 있는데 구성은 비슷했습니다. 저희는 그랜드월드에서 가족 마사지와 네일샵도 이용했는데요. 한국 관광객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랜드월드 정문 맞은편에는 조각공원이 있는데요. 특이한 조형물이 많아서 여기서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그랜드월드 정문에서 17번, 19번 무료 버스를 타면 푸꾸옥 중부지방으로 갈 수 있는데요. 버스로는 대략 50분 정도 걸립니다. 지금은 폐쇄된 옛날 공항도 지나가네요. 이곳이 중부 상업지구입니다. 공항과도 가장 가깝고요. 섬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지구인데요. 특이하게 강아지들이 많더라고요. 이곳은 킹콩마트라는 곳인데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 중 하나입니다. 입장할 때 가방 지퍼를 모두 케이블 타이로 잠그고 밖에서 산 물건에도 표시를 하더라고요. 마트는 정말 큰데요. 한국 제품부터 현지 제품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기념품을 여기에서 쇼핑합니다. 특히 인기 있는 망고 젤리나 향신료, 소금, 후추 등은 대부분 여기에서 구매하시더라고요. 가격도 꽤 저렴해서 저희도 아주 많이 샀습니다. 중부 상업지구에는 쯔엉동 야시장이 있는데요. 저녁 6시 정도부터 열립니다. 저희는 야시장에서 식사를 한다기보단 분위기를 느끼고 재미있는 현지 음식을 조금씩 체험을 했습니다. 야시장에선 현금만 받는 곳들이 있으니 현금은 꼭 챙기시고요. 특이한 음식도 많더라고요. 한국에서 못 먹어본 음식도 즐기고 기념품도 잔뜩 사서 그랩 택시를 타고 복귀했습니다. 호텔까지는 택시비가 16,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추천 코스는 빈펄 사파리인데요. 이곳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사파리입니다. 푸꾸옥에 오시면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빈펄 숙박고객은 호텔 로비에서 20%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당일 재입장이 무제한 가능합니다. 빈펄 사파리는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었고 규모가 정말 크더라고요. 입장하시면 우선 주 트램이라고 부르는 버기카 1일 이용권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파리가 워낙 넓어서 걸어다니면 꽤 힘든데요. 1일 이용권은 키 140cm 이상은 하루 5,000원, 그 이하는 4,000원 정도입니다. 중요한 곳에서 내려서 구경하고 편하게 다음 차를 타고 또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대형 육식동물도 관람객과의 거리가 가까운 편이라서 더 실감났습니다. 참, 주트램과 자판기는 베트남 집회만 가능하니 꼭 미리 챙기시고요. 국내 동물원과 달리 동물들을 직접 만지고 접촉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저는 더 좋았습니다. 사파리에서 꼭 체험해야 하는 몇 가지 체험이 있는데요. 우선 원숭이 먹이 체험입니다. 먹이를 들고 있으면 이렇게 원숭이들이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 이곳은 기린 식당인데요. 말 그대로 기린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식당입니다. 큰 기린들이 긴 목으로 식당 안쪽까지 들어와서 먹이를 먹고 가는데요. 정말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먹이는 보통 2,500원 정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파리 투어버스인데요. 사파리 북쪽 지역을 돌고 나오는 무료 버스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투어라서 대기줄이 많지만 대신 버스도 아주 많아서 줄은 금방 줄어드는 편입니다. 투어버스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영어로 설명을 해주시네요. 벵갈 호랑이가 바로 옆으로 걸어가는데요. 마치 정글 속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 같습니다. 말레이 곰도 아주 귀엽죠? 가장 팔자 좋은 녀석들이었습니다. 사자들은 더워서인지 거의 잠만 자더라고요. 자세가 좀 민망하죠? 저는 코뿔소가 정말 신기했는데요.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입니다. 엄마와 아기 코뿔소가 나란히 서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 같죠? 그 외에도 다양한 동물들이 아주 넓은 사파리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었습니다. 사파리 마지막은 기린 식당 쪽으로 도착을 하네요. 이 오랑우탄은 사람만 보면 뭔가를 달라고 손을 벌리더라고요. 표정이 정말 리얼하죠? 이곳은 파충류관인데요. 실내에도 다양한 파충류가 있었고 밖에는 큰 악어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끼리 먹이 체험도 있는데요. 먹이를 들고 있으면 코끼리들이 알아서 먹으러 옵니다. 마지막 장소인 빈 원더스는 숙소에서 버기카를 타고 바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인데요. 워터파크와 놀이공원, 아쿠아리움이 모여있는 테마파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어른 모두 즐길 수 있어서 가족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곳입니다. 저희는 빈펄 투숙객이라서 얼굴 인증으로 하루 동안 재방문이 가능해서 오전에 놀다가 숙소에 가서 쉬고 오후 늦게 또 가서 놀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즐겼습니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도 좋았지만 더 유명한 곳은 아쿠아리움인데요. 세계 5대 아쿠아리움 중 하나입니다. 거대한 거북이 형상의 건물이 아쿠아리움인데요. 건물 자체도 정말 리얼하더라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닷속 아틀란티스 대륙을 테마로 만들었는데요. 오전 11시, 오후 2시에 머메이드 쇼가 있으니 시간을 맞춰서 가시면 더 좋으실 겁니다. 메인 로비의 거대한 수족관은 정말 압권이었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수중생물과 열대어들이 시선을 계속 뺏었습니다. 특히 이곳에 펭귄들이 아주 유명한데요. 펭귄들의 활동성이 아주 좋아서 생생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펭귄존이 정말 넓더라고요. 참, 수족관 식당도 있었는데요. 예약이 힘들지만 좋은 추억이 되겠죠? 바닷속을 탐험하는 듯한 수중 통로도 아주 길었습니다. 고대 아틀란티스 도시를 테마로 만들어서 보고 있으면 아주 신기롭고 빠져드는 기분이 듭니다. 하루 2번 열리는 머메이드 쇼는 인기가 아주 좋아서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요. 미리 자리 잡기 쉽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메이드 쇼를 감상해 볼까요? 특이하게도 남자 인어도 출연하더라고요.
수족관 규모가 커서 연출도 화려하고 아주 멋졌습니다. 아쿠아리움에 오시면 놓치지 마시고 꼭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Xin chân thành cảm ơn sự quan tâm, yêu mến và theo dõi chương trình của quý khách. Kính chúc quý khách có một chuyến hành trình tham quan thật vui vẻ và tràn đầy ý nghĩa tại công viên chủ đề. 이제 저녁 6시 반이 되면 분수쇼가 있는데요. 이 쇼도 아주 유명합니다. (6시 45분이) 되면 드디어 시작합니다. Không có gì ngoài những trang giấy trắng. 전체 스토리는 베트남어로 설명을 해주는데 내용을 몰라도 감상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빈 원더스 성을 스크린 삼아 분수와 레이저 그리고 화염이 어울려진 멋진 쇼인데요. 약 30분간 상영됩니다. 저녁이 되면 날씨도 시원해지고 감상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특히 분수쇼의 마지막 피날레는 큰 불기둥과 함께 감탄을 자아내게 했는데요. 이곳에 오시면 놓치지 말고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빈 원더스의 이 쇼를 보기 위해 관광버스들도 아주 많이 오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푸코 북부 여행은 어린아이나 어르신과 함께하는 대가족 여행에도 좋았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겨울 건기에 한적한 휴양지에 어울린다는 남부 쪽도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